주행을 위해 시동을 걸겠습니다. 시동을 건 처음 느낌은 엔진 진동이 굉장히 좋고 엔진 소리가 실내로 별로 유입되지 않아서 굉장히 정숙합니다. 연비 측정을 위해 연비를 리셋하겠습니다. 저속에서 스티어링 휠을 좋다 해보면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은 무겁진 않은데 가운데에서 마찰력 같은 게 느껴져 가지고 약간은 이질적인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K5 1.6 터보의 파워트레인은 180마력, 27토크, 자동 8단 변속기, 그리고 전륜 구동입니다. 자, 그럼 발진을 해보겠습니다. 발진을 해보면 1.6 터보라 그런지 발진감이 나쁘지는 않은데 확 치고 오는 그런 터보의 맛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저속에서 코너링을 해보면 스티어링 휠을 좋다 할 때 차량이 잘 따라오긴 하는데 굉장히 즉각적이고 직결돼 가지고 스티어링 휠과 차가 한 몸이 되어서 따라오는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스티어링을 좋다고 나서 차량이 따라옵니다. 주행을 했을 때 엔진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음은 거의 못 느끼겠고 대신에 이제 타이어를 타고 들어오는 노면 소음이 조금 와그와그 거리는 그런 소음들이 잘 들리는 편입니다. 자, 이제 방지턱을 넘어보면 부드럽게 방지턱을 타고 넘어가지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바퀴가 방지턱을 만났을 때 충격은 꽤나 있는 편입니다. 특히 앞바퀴보다는 뒷바퀴가 방지턱을 만났을 때 충격이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K5는 엑셀 페달의 담력이 가벼운 편이고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은 뭔가 브레이크의 압이 조금 차 있는 듯한 느낌으로 담력이 조금 무거운 편입니다. 아이드 스탑앤고가 걸렸는데요. 걸렸을 때 느낌이 굉장히 걸린지 모를 정도로 되게 조용하고 진동도 적습니다. 그럼 다시 해제를 시켜보면 해제를 시켰을 때도 해제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진동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변속을 한번 해보면 변속기가 8단임에도 불구하고 변속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진 않고 조금 이제 변속 텀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클러스터 화면이 그래픽이 조금 더 스포티하게 바뀌고 클러스터에 스포츠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나왔을 때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사운드가 달라지는데요. 스피커에서 중저음 소리를 내주어 가지고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고속에서 제동을 한번 해보면 타이어에서 스키드음이 나면서 차가 약간 뒤틀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패드 시프트를 이용해서 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드 시프트를 이용해서 변속했을 때 우선적으로 업시프트보다 다운시프트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RPM 게이지의 바늘이 굉장히 딱딱딱딱 움직이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기본적으로 업시프트보다 다운시프트가 빠르다는 거는 이 차의 성향이 조금 더 스포티한 성향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서 스피커에서 중저음의 스포티한 사운드를 내주는데 RPM에 따라 소리가 갑자기 확장되면서 굉장히 스포티한 차를
모르는 사람이 타면은 스포츠카에 이 차 배기음 좋다라고 느낄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자체도 예전에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이 K5의 사운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가지고 실제 배기음과 흡사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중고속으로 달렸을 때 바람 소리는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소나타 1.6 터보에도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됐었는데 그때는 바람 소리가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 않았는데 K5 같은 경우는 이 이중 접합 유리가 굉장히 잘 적용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 소리가 조용한데 대신 이제 저속에서도 타이어를 타고 들어오는 노면 소음이 좀 컸었는데 고속으로 달리니까 확실히 타이어를 타고 들어오는 노면 소음이 부각됩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스포츠 모드로 스티어링 휠을 조타했을 때, 특히 미세 조타했을 때, 컨버트 모드에서는 미세 조타했을 때 이 스티어링 휠의 유격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좌우로 좀 더 많이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런 미세 조타했을 때 좀 더 안쪽으로 모아줌으로써 직진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고속에서 코너링을 해보면 굉장히 선회가 잘 되고 타이어에서 스키듬이 살짝은 났지만 타이어도 접지를 잃지 않고 잘 받쳐줍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다시 컴포트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좋은 도로에서 K5를 타보면 잔진동이 약간씩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에도 아주 미세하게 진동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K5의 승차감이 노면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은 아니고 그렇다고 노면을 굉장히 움켜쥐으면서 단단한 그런 승차감이 아닌 중간에 좀 밸런싱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승차감적인 측면에서 엄청 편하지도 엄청 딱딱하지도 않지만 범용성으로 치면은 나쁘지 않은 세팅인 것 같습니다. 주행을 마치고 난 연비는 9.7이 나왔습니다. 이게 날이 덥고 중간중간 촬영 도중에 에어컨을 세게 트는 구간도 있었고 그리고 정체 구간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소나타 1.6 터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동등한 것 같습니다. 연비는. K5를 타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스포츠 모드에서의 액티브 사운드입니다.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 소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런 액티브 사운드를 달린 현대차를 탔을 때 그렇게 좋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항상 되게 인위적이거나 약간 이게 뭘까 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사운드였는데 오늘 K5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소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스포티하게 운전했을 때 그 감질맛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람 소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소나타에도 이중 접합 유리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별로 바람 소리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K5는 굉장히 바람 소리가 잘 차단되고 되게 정숙한 주행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K5의 단점은 타이어를 타고 들어오는 노면 소음이 약간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을 주행하고 저속을 주행했을 때 고주파성의 그런 소음들이 잘 유입이 된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동면에서 소나타 때는 좀 제동이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는데 K5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지금 700 정도밖에 안 뛴 거의 신차급인데도 불구하고 제동을 했을 때 약간 차가 뒤틀리면서 좀 불안정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한 점이 아쉽습니다. K5는 어떤 사람이 사야 하나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주로 비교하는 게 소나타 1.6이냐 K5 1.6이냐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우선 뭐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K5가 훨씬 예쁘고 훨씬 멋있는 건 사실입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를 떠나서 주행으로 봤을 때는 소나타는 조금 더 이제 밸런싱이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대신 그만큼 특색이 좀 딸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K5 같은 경우는 애초에 스포티한 그런 성향을 많이 띄고 뭐 액티브 사운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차가 조금 더 스포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K5는 스포티한 성향을 지향하는 그런 중형 세단인데 승차감은 조금 그래도 범용성을 유지했다 라고 볼 수 있고, 소나타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함을 지향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스포티한 그런 승차감이나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K5가 소나타를 판매량을 이겼잖아요. 아마 그 요인은 주행적인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측면이 소나타보다 K5가 훨씬 더 멋있고 예쁘기 때문에 저 같아도 소나타랑 K5랑 비교하면 K5를 선택할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차가 더 이쁘고 더 잘생기고 그렇게 보이는 거를 선호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액티브 사운드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 편안하게 탈 때는 컴포트를 놨을 때 바람 소리가 적게 들어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엔진 소음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지금까지 K5 1.6 터보를 타봤는데요, 정말 괜찮고 좋은 차를 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량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차를 시승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주로 비교할 수 있는 차량들을 시승하게 될 경우 그런 비교 영상도 촬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량을 선택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 협찬이나 문의사항 같은 경우는 아래 메일이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햄동이었습니다.